궁극적으로는 장동혁 당대표가 우클릭이 아니라 좌클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리적 보수와 중도 무당층까지 예언을 넓혀야 된단 말입니다. 지금 거의 아슬아슬해요. 극단적인 지지층이 덮고 있기 때문에 언어 폭력까지도 포함된 이상한 행동들이 들어가면 이제 거구 정당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걷어내려면 얼마나 지금 본인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장동혁 대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에요. 네, 우리 정치 좀 잘 부탁드립니다. 여의도를 부탁합니다. 정치 고수 두 분이시죠.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앞서 이제 브리핑에서 말씀드린 그 서울구치소의 윤 전 대통령 영상, 이게 굉장히 뜨거운데요. 이제 뭐 두 분들도 이제 뭐 이런 그 상세하게 이렇게 나왔던 얘기들을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뭐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생생하게 이런 내용들을 풀었죠. 뭐 이제 우리 김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치소 내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러니까 수감자의 그런 인권 침해 사항을 갖다 이제 문제가 돼서 이제 그러면 서울구치소 입장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요구하고 요청하면은 뭐 그런 영상물의 열람도 허용할 것이고 그때 사항 그 자체를 가지고 상세하게 보고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진행한 거거든요. 네. 근데 애초 본질적인 내용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인권 침해 이 부분이 이제 밝혀지려고 그러면은 좀 여야 간에 이게 제대로 된 모습이 갖춰지고 과거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특위 위원장을 제가 할 때인데 예. 그때 서울구치소에 이제 국정조사 이 청문회 공간이 마련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수감돼 있는 최순실 당시 그 피자를 갖다가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신문을 하는데 좀 자기가 기분에 들지 않으니까 신문 도중에 그냥 뛰쳐 그냥 나가요. 그리고 교도관한테 나 자기 방에 갈 거라고. 그러고 나갔어. 근데 어떻게 위원장인 저로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어. 강제로 끌고 오라 그럴 수도 없고 그렇죠. 뭐 그렇듯이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특검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특검에 불려가 가지고 네. 아무리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를 한들 그 대상이 자기 사랑하는 아내 김건희 여사고, 네. 예? 그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 네. 거기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봤자 아무런 실력이 없어요.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법률 대리인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특검 측면에서 내가 뭐 수사에 협조되지 않고 범죄 혐의가 있다면은 날 기소하면은 네. 나는 이제 법정에서 네. 방어권 행사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안 가려고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뭐 어떤 형태로든지 뭐 특검이 대면 조사 내지는 수사를 좀 해야 될 사안이 있으면은 전직 대통령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처럼 구치소 내에 별도 공간을 좀 마련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불러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으면 되는데 특검도 이게 정치적으로 처음부터 이게 사실상 우리가 부르는데도 안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감저 정서를 상당히 악화시키는 그 뭐 어떤 인식 네. 그것 때문에 굳이 끌어내는 그 모습. 근데 끌려가고 뭐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이 예신을 통해서 네. 막 이렇게 비춰지면은 네. 저도 개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됐고 이거는 헌법적 법률적으로 파면 결정 외에도 이제 법률적 또 심판을 받는 그 부분은 법원에 맡겨두자 이거예요. 네. 더 이상의 대한민국의 이제 국격이나 품격이 떨어지지 않는 게 좋겠다. 또 대한민국의 인구 절반이 여성인데 네. 그 속옷 차림으로 안 가려고 그냥 또 발버둥 치는 그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무슨 마음으로 그걸 지켜봐야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네. 정치적으로 민주당도 신중해 주라. 저도 뭐 방송 언론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이제 보긴 봤는데 이거를 대중에 공개할지 말지는 내부에서 좀 이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뭐 공개가 될지 안 될지 어떻게 결정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고 싶지 않고요. 저처럼 생각하는 국민들도 꽤 많을 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에는 여러 가지 법적 문제들이 따를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개인의 초상권 아무리 이제 수감시설에 수감돼 있는 피의자이자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일단 소기의 목적 달성은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인권 침해를 주장하고 오히려 이제 특검 수사의 부당함을 계속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주장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자. 네. 제한된 범위에서 법사위원들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열람을 한 거거든요. 네. 비단 이 경우 말고 과거에도 국정감사나 조사할 때 정부 측에서 법률상의 이유로 비공개하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런 경우에도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의결을 하면 네. 그 상임위원들이 가서 열람은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면서 뭐 손으로 수기를 해오거나 해가지고 국민들 앞에 브리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 경우에 문서는 아니지만 비슷한 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만 이걸 공개하는 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죠. 아까 우리 김성태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네. 이게 이제 우리 나라의 위신도 있고 네. 또 뭐 불필요하게 이걸 공개함으로써 네. 일종의 이제 뭐 과잉 논란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공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가급적 하지 않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이제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아니 왜 국회의원들은 보고 나는 못 보냐 네. 이런 국민들도 있을 수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런 주장도 한편으로는 그 근거가 있긴 하지만 네. 그렇다고 국민들한테 모든 걸 공개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방법은 아니거든요. 네. 이미 국회의원들이 소상히 브리핑을 했고 네. 그 과정에서 논란은 거의 저는 뭐 그 불식되거나 해소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뭐 인권 침해나 그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이 뭐 다쳤다 이런 건 다 근거 없는 얘기고 애초에 이 문제의 발단은 전직 대통령답지도 않고 전직 검찰총장답지도 않게 네. 특검 수사에 불응하고 네. 비협조적으로 나온 윤 전 대통령 측에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진술 거부권이 있는데 진술 거부권은 어쨌든 출석해서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네. 자기 이제 그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지. 네. 애초에 뭐 조사에 불응하겠다라는 거는 본인이 얘기했던 뭐 당당하게 수사에 임하겠다 이런 것과도 맞지도 않고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런다 그래서 뭐 지금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이 더 넓어지거나 커지는 것도 아니고 네. 결국 이제 국민적 시선을 의식한 특검이 어떻게 보면 좀 강도 높게 영장을 집행하려다가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소모적이에요. 더 이상 이 논란을 벌이는 건 여기서 그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네. 아마 윤 전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모든 재판과 모든 수사도 같은 태도로 임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법적으로 이 문제를 돌파할 방법은 없기 때문에 네. 어차피 내란이 인정되면 뭐 법정 최고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정치적으로 돌파하겠다. 그 수단으로서 네. 모든 걸 거부하는 네. 이제 저런 방법을 채택한 건데 네. 저게 그 방어권이라는 측면에서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론도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스로 저는 화를 자초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국민의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이 또 뭐 차라리 이럴 거면 영상을 다 공개하자 뭐 이제 이런 주장까지 어제 했어요. 저도 일정 부분 뭐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극복의 대상이지 뭐 국민의힘이 추앙의 대상이고 함께 갈 대상은 결코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 볼상사나운 모습이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 그리고 여성을 비롯한 국민들에게 그 볼상사나운 부분이 네. 마음속에 또 줄 언짢음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런 모습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려한 거지. 네. 다른 뭐 정치적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와서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네. 교도관들에 의해서 특검 지휘하래 뭐 끌려가는 그 모습 뭐 그런 게 너무나 창피스러운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려한 것이지. 그 내용을 뭐 사실상 숨겨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미 뭐 그저께 그냥 추미애 법사위 위원장하고 민주당 법사위 위원들이 가서 뭐 그 내용을 열람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걸 영상물을 갖다 캡처해 가지고 이미 뭐 실시간 중계까지 해버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뭐 이게 만일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공개했을 때 오는 우리 사회에 대한 그 파장 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부분 가지고 이미 자신이 법적으로는
특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겠다고. 네. 그럼 본인이 인정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어떤 몸부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뭐 김건희 여사와 뭐 이런 뭐 가족의 뭐 같은 공동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김건희 여사의 어떤 뭐 불법 부당한 어떤 그런 청탁이라든지 네. 또 뇌물수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루 사실이 있어 보이고 의혹이 있는 부분은 본인 확인 안 되더라도 그냥 뭐 법적인 판단할 거 있으면 해버려라 이거예요. 더 이상 요 문제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요즘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에 네. 짜증나게 이거 가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를 하는 게 우스운 거예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김 대표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뭐 이제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꾸리고 이제 재정비에 나서고 있잖아요. 장동혁 체제가 이제 들어섰는데 이제 윤 전 대통령 부부 문제가 계속 이제 발목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에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자택과 의원실을 이제 압수수색 당했고 출국 금지까지 내려졌어요. 이제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 뭐 이제 이런 혐의예요. 이제 저희 동아일보가 이제 단독 보도한 내용으로는 이제 추 의원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추 의원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한 다음에 국회 표결을 이제 방해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의총 장소를 계속 바꿨다. 뭐 이제 이런다는 주장이에요. 지금 이제 그날 추 의원의 행적을 담은 그래픽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이제 저렇게 이제 뭐 그 홍처로 이제 전 비서관 통화를 하고 뭐 장소를 뭐 국회로 했다가 당사로 했다가 뭐 이제 이렇게 국회로 했다가 이제 바꾸고 그 사이에 뭐 한덕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렇게 통화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내용 행적들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제 추 의원은 이제 우원식 의장이 이제 새벽 1시 본회의 개최를 최종 통보했을 때 의원들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그래서 표결 방해 의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 해명이 이제 특검의 논리를 피해갈 수 있을지 우리 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저는 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수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렸던 네.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회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헌법적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걸 지금 거기에 혼란을 주고 방해한 혐의가 있잖아요. 의원총회 장소를 3번이나 변경을 했고 그 사이에 대통령실의 뭐 정무수석, 총리, 대통령하고 차례로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국회에서 계엄해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연하거나 방해하려는 지시를 받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당연히 해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그 당일날 본인 스스로는 원내대표실에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한 10여 명의 그 원내 지도부도 함께 있었어요. 근데 그 누구도 그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계엄해제 표결을 마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국회의원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에 따른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선택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아니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을 준수한다는 선서를 해요. 국회의원 선서를. 네.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파괴한 위헌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내렸으면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그걸 중단시키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그 헌법 절차에 참여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네. 그거를 마치 선택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인식하는 것 자체가 틀렸고 본인들 스스로가 거기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얼마 멀지 않은 당시에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모여있던 10여 명 의원들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저 위헌 불법적인 계엄에 동조하거나 방관한 그런 책임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더 나아가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위시한 당시 원내 지도부들이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보면 190명이 계엄해제 의결을 참여했고 대다수는 이제 민주당과 야당 의원들이었고 여당 의원들은 18명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다가 당시 당대표인 이제 한동훈 대표는 원외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안에 들어가서 의원들을 향해서 지금 본회의장으로 즉시 모여달라 대표의 지시다 네. 수차례 그랬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추경호 대표가 일으킨 저 혼선으로 인해서 의원들 다수는 당사에 남아가지고 그 상황을 화면으로 지켜보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제가 보기에는 오명이 될 거고 내란 동조정당 혹은 내란 방조정당이라는
그런 이제 이 풀리기 어려운 네. 프레임이 족쇄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 책임이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있고 결국에는 국회의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그 책임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 수사를 가지고 무슨 야당 탄압이다 부당하다 이런 문제가 네. 아니고 네. 저는 뭐 특검이 훨씬 더 강도 높게 수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네. 조만간 아마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다음 절차는 추경호 원내대표 등에 대한 소환이 아닐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추경호 의원과 함께 조지현 의원, 이제 뭐 최경환 의원이라는 거물을 꺾고 이제 당선돼서 화제가 된 젊은 정치인이죠. 이분도 이제 친윤으로 분류되는 의원인데 이 의원실도 압수수색을 받았어요. 이분 초선 의원이고 사실 이렇게 막 대통령실에 있었다고는 하지만 뭐 이렇게 당 안에서 뭐 정치 영향이 크거나 뭐 이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본인은 이제 뭐 그런 통화 내역 때문에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그게 그 통화 내역은 그게 그런 취지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특검의 시각과 인식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네. 이 내란에 실질적으로 방조자 개념으로 네. 그렇게 이제 지난번 영장 청구했다가 그걸 기각당했지만은 지금 이제 추경호 대표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내란의 이 중요 임무 종사자로 네. 그리고 이제 직권 남용 혐의까지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거는 상당히 이제 뭐 어제도 이제 원내대표실까지도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이 사실은 그리고 이제 당 사무처의 직원들의 그 원내 행정부가 아마 직원을 말할 겁니다. 그러겠죠. 그 사무처 요원들의 핸드폰까지도 이걸 압수했다는 것은 상당히 이 상황이 좀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은 이제 새벽 1시경에 다시 이제 의원들을 당사해서 국회로 이제 이 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기 위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미 경찰 입구 국회 정문 입구가 봉쇄돼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은식 국회의장한테 다시 문을 열어달라. 네. 뭐 이런 요청을 했다 그러지만 상당히 그때는 좀 늦은 시간이었죠.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지금 와서 이제 본인의 어떤 뭐 해명의 빌미를 만드는 거지만은 이미 들어갈 사람들은 네. 어떤 방법으로든지 국회 안에 다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 대해서는 네. 믿지를 못하겠다. 이게 이제 특검의 입장이고 그렇죠. 네. 뭐 그동안 이제 그 시간 동안에 4번씩이나 이제 어청 장소를 변경하고 특히 대통령실에 이제 관련자들과 관계자들과 뭐 다 통화를 통해 가지고 네. 일정 부분 공유를 했다는 것인데 네. 저는 이제 요 대목이 뭐 예측은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지금 이제 민주당이 연말 정도에 이제 국민의힘을 갖다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 정당으로 이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지금 대목이에요. 요 대목이 말 특검이 요걸 이제 다음 아까 우리 박 의원님 말씀처럼 이제 다음 절차는 이제 특검에서 이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소환일 거예요. 그러겠죠. 소환이 이루어지고 나면 바로 이제 영장을 친다고 봐야 치겠죠. 되겠죠. 그럼 그때 만일 이게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영장을 치는 그 과정이 이리 오면은 이미 그냥 추경호 전 원내대표는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말 그대로 이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국회 원내 국민의힘 집권당의 사령탑으로서 네.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예치되는 이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그 그렇죠. 공식이 이제 형성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잘 극복을 해야 되는데 추경호 대표 입장에서는 그동안 꽤 많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법률가들이라든지 당내 율사들 뭐 이런 분들 뭐 이런 자문과 또 조력 도움 다 받았으니까 네. 특검에 뭐 잘 대응하는 길밖에 없는 거죠. 뭐 지금. 네, 추경호는 이제 주변에 뭐 이제 얘기한 걸 저도 이제 전해서 들었는데 뭐 당시에 이제 정말 계엄이 터졌을 때 어떤 이게 상황인 계엄을 사전에 몰랐고 어떤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자기도 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판단을 잘 못했다. 그래가지고 뭐 이제 대통령한테 좀 물어보고 막 대통령이 언지를 미리 얘기를 해줬으면 뭐 알았을 텐데 그런 거는 전혀 없었다. 이제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을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추경호 대표가 만약에 뭐 구속
뭐 이제 수사 대상이 돼가지고 이제 정말 국민의힘까지 이제 내란에 돈 가담했다는 취지의 뭐 이제 뭐 판결이 나오거나 하면 정말 국민의힘의 존폐를 가로지르는 큰 일이라서 이제 국민의힘 앞에서는 큰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어쨌든 지금 새로운 지도부를 꾸리고 장동혁 체제로 넘어가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섰는데 여기서도 또 이제 연일 마찰을 빚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윤 전 대통령 탄핵이 부당하다, 이제 두 부부를 석방해야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강성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뭐 이런 배경은 박 의원님 뭐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선거에서 2위로 당선된 배경이 네, 저런 이제 강성 지지층의 요구, 네, 강성 지지층의 뭐 취향 이런 거에 부응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내면서 당선이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분은 아마 계속 더 저렇게 극단적인 이 목소리로 치달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게 이제 뭐 자기 지지 기반을 만들고 이 자기의 어쨌든 그 지금 정치적 입지 네. 이런 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랑곳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하고는 조금 이제 이해관계가 다른 거죠. 장동혁 대표는 경선 과정에서는 그런 강성 지지층의 지지 기반이 필요했기 때문에 강한 메시지를 냈지만 지금 대표가 됐어요. 네, 대표가 돼서 당을 운영하려면 특히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러면 당의 확장성이나 중도층 민심이나 이런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요즘에 메시지 수위가 누그러지고 네, 그렇더라고요. 네. 또 이번에 이제 인선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개파색이나 이런 게 옅은 분들 그렇죠. 중심으로 인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조금 이제 변화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데 네.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런 책임감을 갖고 있지 않고 저분은 더 강한 목소리를 내면 낼수록 자기 인기 올라가고 기반이 만들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게 이제 그 최고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마찰이 될 수도 있고 네. 뭔가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이게 이제 뭐 비공개로라도 김민수 최고위원한테 강하게 경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얘기 수위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수위가 아니거든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그 계엄 선포에 대해서 판단할 권리가 없다. 뭐 이런 그렇죠. 식의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죠. 지금 뭐 탄핵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네. 윤 대통령 부부를 석방하라든지 과거에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된 뒤에 전광훈 목사가 주최하는 집회에 가가지고 5.18 부정하는 듯한 그런 전광훈 목사 얘기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네. 최고위원에서 물러났어요. 네, 맞습니다. 기억나요.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김민수 최고위원의 발언이 결코 심각성이 덜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저게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 네. 어떤 메시지로 네. 이 밖으로 들리는 순간에 네. 앞서 이제 우리 김성태 대표님도 위헌정당으로 이 낙인 찍혀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되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최악의 그렇죠. 경우인데 그런 걸 자초하는 거죠. 네. 그 내부에서 때문에 이제 강하게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장동혁 그 대표는 본인이 이제 선거 과정에서 쏟아놓은 말이 워낙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빛이 많아요. 그게 네. 다 지금 이제 청구서가 돼가지고 돌아올 겁니다.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은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벌써부터 장동혁 대표랑 가깝다는 이유로 자기한테 네. 무슨 그 공천 청탁이나 이런 게 들어온다라고 네. 공공연히 그랬죠. 얘기하고 그랬죠. 네. 있어요. 날 무시하지 말라 이런 그 시그널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청구서에 응하다가는 단명할 수가 있어요. 저 지도부가. 결국 이제 내년 선거도 준비를 해야 되고 당의 지지율도 높여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합리적 그 견제 세력으로서 윤석열 과는 절연한 네. 그런 당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 이제 종도로의 외연 확장도 하고 혁신도 해야 되고 통합적 운영도 해야 되고 이게 이제 이 사이에 딜레마가 있는 거죠. 그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네. 장동혁 대표가 이 대표 임기 동안에 네.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네. 그 위헌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서 네.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느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그거 못한다면 네. 내년 지방선거 결과는 아마 안 봐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가 이제 사실 요즘 여의도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루에 1도씩 이제 왼쪽으로 기울고 있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동혁 대표가 취임하고 사실 이제 그 국회에 있는 기자들한테 간식을 돌렸는데 도너츠를 돌렸어요. 근데 도너츠에 붙어 있는 스티커가 민심을 기사에 잘 담아주세요. 뭐 이제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기자들은 뭐 당심이 아니고 민심이라고 썼네, 뭐 조금씩 변하고 있나 보다, 뭐 이제 이런 농담도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장 대표도 뭐
전당대회 때는 선거용으로 이제 그랬을 수 있는데 사실 뭐 이제 예전에 보여왔던 정치 행보들을 보면 뭐 꼭 그렇게 극우라고 보기도 어려운 면은 분명히 있었고 이게 대표가 됐으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태세가 조금씩 이렇게 변해서 좀 지방선거를 대비할 거라고 보시니까 어떠세요? 저 지난번 방송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 전략적 유연성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좋은 사람이라고. 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되기 전에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 핵심 구성 요소들은 대체로 보면은 상당히 강성 당원 그 입김이 큰 분위기예요. 네. 그 등에 이제 올라타서 자기가 당 대표가 되기 위해서 그들의 입맛에 맞고 그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초강성 반을 날려댔지만은 막상 당 대표가 되고 난 이후에는 우리 그 강성 당원 지층에 의식하고 인식하고 그 사람들의 어떤 입장과 비율을 맞추는 그런 당 대표가 되면은 그 이 당 대표에는 불과 내년 6월 총선에서 네. 그냥 심판 받아버리는 그런 행편없는 성적표를 손에 쥐는 그런 당 대표가 된다는 걸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아요. 그러면은 당이 결론은 지금 본인이 9개월 동안 9개월도 아니죠. 당장 올 연말 정도 되면은 장동익 당대표는 그래도 민주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최소한 엇비슷한 정도는 따라 붙어줘야 돼요. 올 연말까지. 예. 네. 그래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그렇자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1년 차에 치르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원래 지방선거는 뭐 대통령을 품고 있는 정당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더군다나 1년 차이기 때문에. 그렇죠. 1년 차 대통령 보고 중간 평가 뭐 그렇죠. 심판해 달라 그러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려면은 얼마나 지금 장동익 대표가 이 당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전략적 유연성이 너무 시간 끌고 오래 끌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들 눈높이에 우리 당이 새롭게 변화된 그런 모습을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그래도 저 일야당인 국민의힘이 변화하고 있네, 달라지고 있네. 그래서 눈길이라도 한번 줘야 그때부터 이제 당이 변화되고 자정된 노력의 이 메시지 콘텐츠가 국민들한테 읽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이 근대사에서 헌정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이 절대 권력이 만들어진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자기 친정집이 그냥 170석 가까운 거대 입법 권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마저도 만일 이 민주당 뭐 정권에 의해서 뭐 지방정부마저도 뭐 완전 뭐 절대적 압승을 가져가 버린다. 네. 그러면은 모든 국민의힘 걸 입장에서는 다음에 대선 기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렇죠. 작년에 총선 실패했죠. 올해 대통령 선거 날라갔죠. 지방선거 빠져도 져버린다. 네. 그럼 대선 기반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국민의힘이 이 정당이 장동익 대표 자신도 살아야 되고 네. 이 보수 진영이 살기 위해서는 결론은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강성지층 중심의 우물 안의 겨울로 우리들끼리 놀았는데 네. 이 잔치는 끝내야 된다. 네. 이제는 중도 무당층 네. 더 많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러려면은 김문수 최고위원들의 저는 발언 물론 저 양반도 보면은 이제 자기 정치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장동익 당 대표가 지금 이제 우클릭이 아니라 이제 좌클릭을 해야 돼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합리적 보수와 중도 무당층까지 예언을 넓혀야 된단 말입니다. 네. 지금 거의 아슬아슬해요. 이 극단적인 지층이 듣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뭐 폭력이 수반돼 버리고 언어 폭력까지도 포함된 그런 뭐 이상한 행동들이 들어가면 이제 거구 정당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갖다가 걷어내려면 얼마나 지금 본인이 달라져야 되겠습니까? 네. 장동익 대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달라져야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에요. 그게 50년 보수 정당이 그래도 대한민국을 집권하면서 네. 쌓아온 정치적 역량과 능력 그리고 이 경험을 토대로 네. 우리는 다시 2030년에 집권세로 우리가 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정당인데 정당이 내년 지방선거 실패하면서도 우리 당의 강성 지지 기반 그들과 함께 놀이터에서 같이
즐겁게 놀이하면은 네. 그건 영원히 우리는 이제 집권의 길은 멀어지는 거예요.